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선택 장애가 있어요. 뭘 하나를 사려고 해도 수백 번 고르고 골라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선택 장애가 요즘에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를 고를 때 어떻게 뭘 골라야 될지를 모를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걸 사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 보는 걸 사는 거예요. 내가 쓰려고 하는 용도와 그 다음에 나의 목적과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구입을 했을 때의 만족도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으면 처음 본 거를 그냥 사면 됩니다.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가도요, 메뉴가 요즘엔 너무 많아. 메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뉴 같은 것도 착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메뉴를 너무 많이 보면은 그거 보다가 못 골라. 그래서 처음 보는 거, 항상 처음 보는 거, 처음 봤던 거를 저는 시킵니다. 그러면 선택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고르게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그냥 고르게 냅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한 5개 정도 옵션들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5개 옵션들을 선택해 놓고 그 5개 중에 고르게 하는 거는 사람들을 고르게 하는 거죠. 우리 미랑이가 근데 고르게끔 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선택장애면 어떡하나요? 이랬는데, 그래서 한 5명한테 물어봐. 그래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그 옵션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인생을 심플하게 살지 않으면 복잡해져요. 너무나 우리는 해야 될 것도 많고 너무나 여러가지를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택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처음 봤던 거를 고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고르게 시키는 거. 근데 그 사람도 만약에 선택장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한 5명 정도한테 물어봐서 가장 투표를 많이 받는 걸로 선택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주씨, 잠시 멈추는 시간에는요,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시간을 주로 해왔는데요, 하주씨가 언젠가 말한 나를 채우는 시간, 어떤 방식,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혼자만의 시간에 뭘 하시는지도. 자,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잠시 멈추는 시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시 멈추는 시간은요, 내가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내가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해 가면서 그냥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전진하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 삶에서 잠깐 스톱! 모든 것을 스톱! 하고 한번 숨 고르고 그 다음에 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를 발견하고 나를 채우는 시간을 잠시 멈추는 시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잠시 멈추는 시간에 이렇게 명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명상이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명상은 지금 여기 질문해 주신 분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게 명상이에요. 나의 생각을 없애고 나의 자아를 없애고 계속 나를 비워내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그게 명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 두 번째는 저는 비우기보다는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우는 거를 어떻게 채워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가 캐릭터 분석을 할 때 항상 캐릭터는 초목표가 있어요. 초목표가 뭐냐면 그 캐릭터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는 이유가 초목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초목표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초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해가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갈등과 드라마의 구조로 연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초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Reason for your existence 라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existence가 뭐예요, 여러분들? 존재죠, 존재.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오늘 숨을 들이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내야 잠시 멈추는 시간을 그때부터 제대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인생 전체를 두고 어차피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나는 정말 요거 하다가 진짜로 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셨다면, 그거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과 방법을 세우는 게 바로 저는 잠시 멈추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았다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이런 방송을 만들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초목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방송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민을 할 때 앉아가지고요, 여러분들 고민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래요.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렇게만 고민을 해요. 그런데 고민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연극을 보러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어떤 점원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들은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엑스포 기획을 했을 때 비전 토크라는 강연 토크 콘서트를 제가 했었고 중계도 했었는데요. 거기서 그 곽진주 성악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나를 가두지 말래요. 왜냐면 우리가 스마트폰 그 조그만 세상이 아닌 정말로 많은 세상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미디어라는 거에 갇혀가지고 이것저것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로 고민을 해보라고 하면은 내 짧은 수준과 내 짧은 생각만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의 깊이도 얕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일만 하는 사람이야. 일만 하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하루나님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루나님이 카페를 한번 다 가보는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카페는 한번 다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고 거기서 그 카페에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잠시 멈추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나는 이런 부분에선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아이디어들이 이제 조금씩 샘솟게 되죠.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번엔 카페를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 원장님을 만나본다든가, 아니면 동물 애호가들의 이런 뭐 동아리 활동을 한번 가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있는 그 박스 안에서 벗어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하는 게 저는 잠시 멈추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시 멈추는 시간은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고하고 고민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현실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기 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요, 이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질 때, 특히 한국 친구들, 한국에서만 살아왔던 분들은 더 이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한국의 시스템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란 것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따라와, 이게 성공하는 방법이고, 이게 니네가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게 니네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만 얘기를 하고 다 따라오게끔 끌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잠시 멈추는 시간은 일단 첫 번째,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잠시 멈추는 시간은 무조건 즐거워야 돼요. 내가 현실에 매이지 않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능력인 상상, 꿈을 꾸는 시간이 바로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되던 안 되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되던 안 되던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카페를 가는 거를 목표로 세우고 이 카페 저 카페를 막 다녔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아무것도 안 느꼈다. 하지만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거를 몸은 체감을 하고 습득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시간을 갖는 것 자체로도 이미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생각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추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최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은 전 제가 하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요 가끔씩 이래요. 저는 피아노를 쳐요. 저는 피아노를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피아노를 한 3, 4시간 칠 때도 있어요. 이것저것 쳐보기도 하고요. 좋은 가사, 그리고 피아노를 한 곡 다 치는 게 아니라 그런 구간만을 전 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구간만을 치면서 내가 그 좋아하고 내가 진짜로 마음에 들어하는 그 한 소절을 계속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악상이 떠오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작곡 작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영감들이 또 떠올랐을 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시아가 제가 국악, 제 친구인데요. 여기 지금 시아가 아마 있을 건데, 시아가 저한테 국악 연극을 보러 가지 않을래? 했어요. 근데 사실은 바쁜데 제가 시아가 이렇게 보여줄 때 가보지 언제 가보겠어 하고 제가 생각을 전환해서 나 갈래! 그러고 이제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국악 그 연극을 보고 나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국악을 보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것저것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플랜을 그 연극을 보고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볼거리들이 있고 느낄 거리들이 있다라는 거, 그것들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감각들을 여는 시간이 바로 잠시 멈추는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는 방법들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갖는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의 방법이 찾아나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왜 이런 욕심이 들까? 나는 이 욕심을 내려놔야지 라고 참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욕심이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실현할 수 있을까? 요런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면 나와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거의 그 다음 질문을 또 물어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진짜로 시도해보시고, 시도해본 다음에 그런 반응들을 다시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 우리 페르우노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선동님도 어서오시고요. 저희 2차 질문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1차 질문 끝나면 여러분들 질문 또 받아드릴 수 있으니까 준비해 놓으셨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 방향이 한 우물을 파는 방향입니다. 그런데요, 혹시나 중간에 다른 관심사가 생겨서 진로 변경을 고민한다면 한 우물을 파던 걸 그대로 파서 나가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문이 이게 좀 매끄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길을 쭉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제가 다른 게 하고 싶어지면 어떡하죠? 지금 일어났던 길을 계속 가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은 일로 파고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파야 됩니까? 아마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자, 일단은 한 우물을 언제 파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우물을 언제 파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 우물을 판다라는 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올인을 해야 될 그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한 우물을 파다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갔던 방식이라면, 지금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미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올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에너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어지고 효율적으로 재투자가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혹시 중간에 바뀌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진짜로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도전하고 싶은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먼저 찾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분야를 찾은 사람들은요, 중간에 다른 관심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걱정 고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인물 탐구를 잘 해보시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물 탐구를 하면요, 진짜 성공하고 그 한 분야에 정말로 이런 탑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 미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미칠 만한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나의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다면 중간에 다른 관심사가 생겨서 진로 변경을 지금 고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 분야를 알고 있으면요, 혹시 다른 관심사가 생기면요, 그 관심사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거예요. 뭐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원래 회계 재무를 전공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 유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회계 재무 쪽으로 나가는 게 그냥 정해져 있는, 그냥 언젠가부턴가 정해져 있는 제 인생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서 교육사업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교육사업을 관심을 갖고 가고 있는데 교육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학원을 차리고 그냥 어떤 오프라인에서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랑 도대체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발음이나 발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 학원에 가서 발성 발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연기 학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 학원에 갔는데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런 신세계가 저한테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를 하고 싶어서 보니까 이 배우라는 직업, 그 다음에 이 방송이 너무나도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어진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주어진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게 저는 한 우물을 파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 나가게 될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심사가 생겨서 진로 변경을 고민한다면 저는 그거는 좋은 일 같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는다는 건 나이를 불문하고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까지는 고민하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확신을 갖고 도전을 하려고 하는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려고 노력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 꿈이 경찰인데 지금
수원에 살거든요. 집 가까운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할지 서울 가서 고모 할머니 댁 가서 살면서 서울 고등학교를 다닐지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